다음 사건은 아내가 이제 추락을 했다는 신고를 한 남편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 이 남편을 찾았다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일전에 전해드렸었는데 그 아파트 12층에서 아내가 추락을 했고요. 예. 추락한 상황이 굉장히 좀 끔찍했습니다. 뭔가 목에 전선 같은 걸 감고 있었고 이제 추락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나무 가지에 걸리면서 목숨은 건졌는데 온몸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경찰 119에 신고한 건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119 소방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정작 남편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하고 경찰에 인계를 했는데 경찰이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내는 추락했는데 신고한 남편은 사라지고 그래서 경찰이 남편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그 순간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일에는. 그런데 뭔가 자살을 암시하는 나도 죽겠다라는 어떤 자살을 암시하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아예 끊겼고요. 휴대폰을 껐습니다. 예. 그러면서 계속 경찰은 수색하고 이 사람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추락한 거하고 남편과의 연관성을 찾으려고 네, 경찰을 그렇습니다. 수사했던 예, 거죠. 아내가 떨어진 상황 자체가 뭐 전선을 감고 있다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강력 범죄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예,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하던 중이었고요. 결국 그렇게 추적을 했었는데 18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제 8일입니다. 8일 날 이 계속 꺼져 있던 휴대전화가 켜진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기지국을 수배를 했고요. 전북 전주에 있는 걸 확인을 해서 그 전북 전주의 한 PC방에서 이 남편을 찾았습니다. 예. 경찰이 지금 조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살하려고요. 아니, 이 죽음을 알고 거기서 자살하려고 나갔는데 저희가 그쪽 반경 확인해가지고 그 반경 같이 수색하다가 가족이 먼저 발견한 거예요. 남편이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박선배 변호사님, 경찰 얘기는 그 아내가 추락한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아내가 이틀 만에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예. 최근에는 뭐 목에 전선을 감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에서 떨어진 것이 내 스스로 한 일이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만하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은 남편이 아내에게 직접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죄명이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우리 형법에는 자살교사 방조죄라는 것도 있어요. 아내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에 남편이 교사를 했거나 도와줬거나 어떤 일체의 관여 행위를 했다면 남편이 처벌돼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경찰이 거기까지도 아마 검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걸 강구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조사를 해봤는데도 별다른 사정이 없으니까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손정임에서 글쎄요, 아내가 어쨌거나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심한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있는데 이 남편이라는 사람은 18일간 잠적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스스로 죽겠다라고 집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어찌됐든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던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아내가 살아있다라고 알려줘서 그제야 아내가 떨어졌지만 살아있었구나라고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거라서 이 부부의 나이를 보니까 남편은 30대 뭐 초반 중반, 아내는 20대 중후반 같은데 아마 극렬히 부부싸움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격해지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목숨을 뭐 잃지 않고 다치기는 했지만 어쨌든 두 분 다 살아서 천만다행인데 예.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내가 떨어졌는데 신고한 거에 그치지 말고 바로 즉시 구조조치를 하는 것이 또 남편의 도리인데 예. 뭐 상황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좀 무책임한 모습을 아내한테 또는 아내 가족한테 보여서 이 가정이 또 완전히 회복될지 잘 모르겠지만 잘 하야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은 싸우고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남편의 진술이 뭐냐면요. 일단 아내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날 술을 많이 마셨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예. 남편에게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물어봤더니 당시에 이제 아내하고 다투고 나서 자기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실에는 아내 혼자 남아 있었는데 뭔가 비명 소리 같은 게 들려가지고 나가봤더니 나와보니 그렇게 나와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베란다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추락한 상황은 아니었고 베란다에 매달려 있는 상태여서 그 아내를 구하려고 이제 구호 조치를 했었나 봐요. 베란다에서 아내를 이제 끌어올리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내를 끌어올리는데 실패하고 아내가 떨어지면서 본인도 이제 많이 놀랐겠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바로 이제 119에는 신고했지만 나도
아내가 당연히 죽었다고 이제 이제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그냥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집에서 이것저것 챙겨가지고 바로 나와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저기 갔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교통사고도 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그 지점도 수색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몇 번의 자살 시도는 이제 실패하면서 이제 찜질방과 PC방 뭐 이런 데를 전전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별일이 없었다면 사실 그렇게 별일이 없었고 이제 자살의 마음도 접었다면 굳이 계속 잠적을 해야 할 상황은 아닌데 예. 18일 가까이 이렇게 잠적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은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경찰은 이제 피해 당사자인 아내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냥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